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월세 폭등의 진짜 이유를 짚어봅니다. 지난 7월 2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3시간에 걸친 토론에 참여한 채 상국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하루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1,000개 가까이 쏟아졌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영상은 채의 상국 대표가 게시한 토론 소회를 바탕으로 한국 주택 공급의 진짜 문제를 정리합니다. 차의 상국 대표의 첫 번째 진단은 명확합니다. 주택 공급에서 무너진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비아파트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올해도 수도권에서 16만 호 분양이 계획돼 있고 5월 말 기준 4만 2천 호의 누적 분양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아파트 분양은 단 7천 호, 아파트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더 심각합니다. 매년 2만 호씩 공급되던 오피스텔이 주택수 추가 산정 기준이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 2천 호 수준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상태가 벌써 4,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서울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2023년 약 1만 4천 실에서 매년 반토막이 나면서 올해는 1,700실 수준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빌라와 다세대 등 비아파트 전체로 봐도 착공 물량이 장기 평균의 20에서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단은 총량입니다. 주택 수요를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은 매년 26만 호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실제 공급은 연평균 16만 호, 매년 10만 호씩 부족분이 쌓여온 겁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지금의 공급 체계가 붕괴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차의 상국 대표는 이 발표를 두고 문제인식이 정확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비아파트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아직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의 상국 대표의 주장은 간단한 구조에서 출발합니다. 공급의 주체로는 민간과 공공이 있고 공급의 유형으로는 분양과 임대가 있으며 주택의 유형으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 틀로 보면 공공은 분양과 임대 모두 계획이 있고 착실히 추진 중입니다. 현 정부 임기 동안 50만 호가 지어질 계획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를 새로 착공한다는 로드맵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민간은 분양으로만 90만 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민간 임대의 공급 계획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민간 임대는 어떻게 공급될까요? 90만 호가 분양되면 분양받은 사람들과 기존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 자발적인 시장 조정으로 약 40만 호의 임대 공급이 나옵니다. 즉 90만 호를 공급하면 50만 호는 거주주택이 되고 40만 호는 임대주택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국 주택시장의 연쇄고리가 나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면 민간 분양이 줄고 분양이 줄면 기계적으로 민간 임대가 줄고 임대가 줄면 임차료가 오르고 임차료가 오르면 대출을 열어달라는 요구와 함께 매수 수요가 살아나 매매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아파트는 이 메커니즘이 오랜 기간 반복돼 왔음에도 고가 아파트 매입 수요를 대출 규제 같은 정책으로 눌러가며 어찌어찌 버텨왔습니다. 정부가 대출 총량을 조이고 풀기를 반복하면서 고가 아파트 시장은 그나마 관리가 가능했던 셈입니다. 하지만 비아파트는 다릅니다. 민간 임대 시장의 공급 자체가 붕괴한 상황이라 비아파트 임대료가 치솟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주택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전세 보증 규제와 전세 사기 여파까지 겹치면서 임차인들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해보면 서울 비아파트의 월세 비중은 이미 75%를 돌파했습니다. 4채 중 3채가 월세라는 뜻이고 올해 상반기에는 월 100만 원이 넘는 월세 계약도 일제히 늘었습니다. 연립 다세대의 월세 비중은 2017년 37%에서
올해 61%까지 확대됐고 서울 아파트조차 월세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30%포인트를 웃돌던 전월세 거래 비중의 격차가 사실상 역전을 눈앞에 둔 겁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B아파트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B아파트 월세 급등이 서울의 저가 아파트, 즉 1, 2분위 아파트의 임차료를 밀어올리는 단계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차의 상국 대표는 이 흐름을 구조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겁니다. 원베일리의 종부세를 안 높여서 상계동, 중계동 아파트의 전세와 월세가 오르는 게 아니다. 임대료 상승의 원인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 붕괴에 있다는 겁니다. 해법으로 차의 상국 대표는 민간 임대 공급 특위를 제안합니다. B아파트 주택 공급 시스템을 살리는 것을 넘어 아예 혁신하자는 겁니다. 정부도 문제를 인식해 2년간 수도권의 매입 임대 9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연간 10만 호씩 쌓이는 부족분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공급자 금융도 손봐야 합니다. 지금의 PF 대출은 건설 자금을 빌려 분양으로 갚으라는 구조인데 20년 장기 임대 사업자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장기 공급 사업자를 위한 금융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한국에서는 시도조차 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민간 기업의 과도한 이익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기업은 개인보다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훨씬 많다고 반박합니다. 임대 공급의 주체가 기업이라면 오히려 정책 관리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차의 상국 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길 바란다며 정부가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나 종부세를 무리하게 붙잡고 언론의 화살을 맞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세금이 아니라 무너진 B아파트 공급입니다. 본 영상은 시장 보도를 요약한 콘텐츠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